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HL만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HL만도도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원래 이 HL만도가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자동차 밸류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얘네들이 그 샤시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전동식 브레이크 있죠. 그 브레이크 페달, 그 자동차 패드에 들어가는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그 밸류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에서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확실히 시장이 좀 많이 변했어요. 이게 이제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 좀 뛰어들면서 H7만도도 원래는 현대차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사로 또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얘네도 또 옛날부터 좀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냐? 원래는 이 자동차 쪽이라는 밸류와 그리고 중간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모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도 나갈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가 뭘 하죠? 자율주행 뭐 그 로보택시 있죠. 그쪽 사업을 또 이제 하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 센서에 대한 부분들에 H를 만둬도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모빌리티에서도 끝이 나냐? 아니죠. 로봇,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도 CS2016에서 선보입니다. 그 고관절에 대한 부분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말 역동적으로 이번에 또 선보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뭘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 현대차가 2028년부터 생산 공장에 뭘 투입하죠? 아틀란스 로봇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부품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기는 해요. 다만 HL만두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HL만두를 뭘로 봐야 돼요? 단순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는 보면 안 되죠. 이미 뭐 주가도 그렇게 안 보고 있죠. 이제는 정말로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밸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신 이슈들만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도요. 퀄컴도 이미 뭐 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이미 뭐 H7 만도 지금 받고 있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서도 이미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로보테시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 수혜 받고 있어가지고 목표 주가를 지금 증권사에서도 상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좋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앞으로 HL 만도 쪽에 펀더멘탈 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야만이 주가가 고가에서 변동성을 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AHL 만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 없이 비중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투자 전략을 좀 더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AHL 만도 제가 일전에도 영상 찍으면서 저한테 이 투자 전략집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25년도 HL 만도 투자 전략집을 보내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작성을 해서 그때 받아보신 분들 그 당시에 제가 HL 만도 결국엔 뭐라고 했었죠? 얘네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기술력이 꽤나 좋으니까 아마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을 모멘텀 받을 것이고 현대차 공급사 밸류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로봇 인프라 쪽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로봇 쪽에 대한 밸류도 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아마 천천히 모아가기 좋을 것이다. 투자 전략집에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저도 뭐 일단은 기쁘긴 합니다. 일단 제가 예상했던 그 밸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제 제 투자 전략집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따가도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업데이트를 했어요. 올해 걸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추가번호 좀 제가 또 전달해 드릴 거니까 이건 이제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요. L치를 만드는 지금 시장이 다시 보는 이유가 뭐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보택시, 휴머노이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에서 이미 검증된 제동, 조향, 제어 기술이 이 피지컬 AI 쪽의 핵심 부품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지금 올라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월 5일에 공시되었었던 2026년 가이던스 매출이요. 지금 9조 6천억 원으로 제시가 됐죠. 여기에 지금 신규 수주 목표가 13조 원이에요. 본업에서가 지금 IDB2 북미 램프업과 전동화 부품 수주 비중이 74%가 지금 뭐예요? 믹스 개선의 힌트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이던스 쪽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거 펀더멘탈 모르시는 분들은 이 믹스 개선에 대한 힌트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집에 명백하게 다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주가 모멘텀은 뭡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CS2026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수주 가시와 이 부분이 붙어 있고요. 관세 일회성 품질 비용 같은 분기 비용 변동성이 일단은 재발을 하게 되면은 재평가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리스크는 생각을 해야겠죠. 다만 리스크 대비 펀더멘탈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HL 만도 같은 경우의 프레임 자체는요. 전통적인 이제는 이 셰시라는 부품주에서요. 뭘로 갑니까? 피지컬 AI 시대의 액추에이터 공급사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SDV 전동화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다시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로봇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근육과 제어가 핵심이 돼야겠죠. 그게 핵심이 되지 않으면 로봇은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급의 안전이라든지 품질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로봇에 이식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밸류의 논쟁의 출발점으로 올라오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섹터 온도를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요. 2월 6일 날에 로봇 AI 테마 ETF가 이 BO2Z 같은 경우는요. 시장가 기준 한 4% 정도로 올라갔었거든요. 2월 5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율주행차 배치 확대를 높여놓고요. 그리고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가 그때 당시에 열렸습니다.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적어놨죠. 2월 5일 날에 미 상원 로보택시 규제 완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청문회가 열려서 어떤 부분들이 재점화가 됐냐면요. 로보택시 규제 장벽을 낮추는 논의가 재점화가 됐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결국에 로보택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운영 대수를 늘린다라는 거죠. 왜? 운영 대수가 지금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A, D, A, S와 셰시가 동시에 붙는 구조이다 보니까 부품 밸류체인 쪽으로 뭐가 됩니까? 모멘텀이 전이가 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HL 만도 같은 경우는 SDV, 로보택시, 피지컬 AI 쪽에 세 가지의 모멘텀을 전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섹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종합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스냅샷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자, 보수적인 성장과 믹스가 지금은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가이던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매출 9조 6,23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 대비 1.8%가 상승을 하고요. 신규 수주 목표가 얼마죠? 13조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2026년 매출이 이 정도, 그리고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그래프가 앞전 매출보다 높죠. 자,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HL 만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업 측에서도 이미 자신 있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보수적인 성장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보수적인 성장을.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 입장도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격적인 성장을 제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수적인 성장을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컨센을 대폭 상승을 하는 그런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저는 주주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2월 3일에서 2월 6일에는요, 국내 기관 대상으로도 NDR 형태의 IR이 개최 안내 공시도 이미 나와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보수적인 성장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시장은 어느 지역과 어느 제품의 성장이 무게 추가되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매출의 큰 축은 뭐냐? 현재로서는 하이테크 셰시 쪽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프레임도 그쪽으로 지금 변화는 하고 있고요. 단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죠.
아직까지 이쪽에 대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잡혀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숫자 기준으로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HL 만두가 당장 숫자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이테크 셋이 쪽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뭐냐? 제동, 조양, 평가, 통합형, 전자, 제어 이쪽이라는 거죠. 이쪽이 이미 매출의 82%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요. 단순 기계 부품에서 뭐냐? 전자 제어가 붙는 통합형으로 믹스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즉, 전동화 수주 비중이 73%, 무려 82% 비중에서 74%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화 수주 비중이 늘어날수록 SDAS, 로봇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도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매출 구조 자체를. 단순히 하이테크 셰시 구준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비중이 82%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과 이쪽이 커지지 않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밸류가 꺾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놓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왜? 전동화 수주 비중이 74%이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의 수주나 매출의 속도가 다른 기업들 대비 빠르게 붙을 수가 있는 구조적인 형성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제가 이제 ADAS와 SDV, 로봇 액추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기 앞서서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 뭘 말씀해드린다 했었죠? 투자 전략집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해드린다 했었죠?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진짜 이번에 AHL 만도 진짜 이 갈고 만들었거든요. 정말 분석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 올해 진짜 얘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좋은 결실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봐야 되냐? ADAS와 SDV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일단 이쪽에 대한 제어 솔루션의 매출은요, 현재 HM안노 쪽에 1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 자율주행이 지금 고도화가 될수록요, 센서 숫자만 결국에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결국에는 차량이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뭐가 필요해요? 통합 제어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고성능 센서군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로보택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요. 뭐가 필요해요? 운전자가 없으니까 안전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차량에 내비게이션 다들 있죠?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신차들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같은 거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 업데이트 주기가 빠릅니까? 아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 차량도 그런데 분기별로 뭐 업데이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아니면 좀 빠르면 뭐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건데 로보택시는 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업데이트 주기도 굉장히 짧아질 거고 제어 솔루션의 반복 매출 기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지냐? 단순해요. 운전자가 없잖아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통합 제어기의 고성능 센서군의 가치가 계속해서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에 대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계속 그 요구 수준에 맞게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적인 매출 기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 매출의 17%를 AHL 만도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미 전동화 수주 아까 제가 74%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은요, 셋이랑 결합될 때 그 힘이 더 어떻게 되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고도화가 될수록 제동이나 조향, 평가가 더 어떻게 돼요? 정교하게 제어가 돼야 될 수밖에 없고요. 제어와 셰시가 한 세트로 묶이면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한 묶음, 한 세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AHL 만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뭐냐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제가 이번에 CS2016에서 이 로봇 액추에이터 선보이는 거 보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HL 만도가 정말 기술력이 이렇게나 좋은 회사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로봇 종합 플랫폼 기업보다요. 구동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은 적어요. 근데 모멘텀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1월 21일이었죠. CS2015 현장에서요.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비전이 공유가 됐었고요. 올해 중에 수주 여부가 주가의 핵심 트리거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자동차 부품과 다른 점은요. 고객과 매출의 경로라는 거죠. 자, 이쪽은 지금 시범 적용을 먼저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뭐가 붙어요? 물량이 붙겠죠. 그리고 자동차급의 안전, 품질을 무기로 신뢰를 먼저 선점을 하려는 그 전략이 얽혀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전망은 시간표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핵심인 건데 2026년 상반기는요. 로봇 액추에이터 마스터 모델 검증이랑 글로벌 로봇 업체 대상으로 영업이 가시화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로봇 액추에이터 선보이는 거 봤는데 고관절에 대한 부분들 시험하는 테스트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대박이에요, 진짜. 로봇은요,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그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앞전에 제가 그 로봇 영상 찍을 때, 제가 로보티즈 영상이었나요? 로보티즈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손이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이 결국엔 투입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다리랑 손이잖아요. 그러면 손을 더더욱 정교하게 움직여야 돼요. 특히 손이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죠? 손가락이죠. 관절입니다, 관절. 그러면 그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액추에이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액추에이터 2 구동하는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얘네 고객사 확보하는 거요. 시간 문제일 겁니다. 진짜 잘 만들어요, 얘네. 진짜 깜짝 놀래서 제가 투자 전략집에도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넣어놨거든요.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OC가 만약에 잡히면요. 아마 2028년도가 한 2028년도가 아니죠. 한 2026년도 하반기는요. 아마 북미랑 그리고 중국의 로보택시 운영 대수 확산 속도에 아마 따라 가지고 모멘텀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요. 로보택시의 체인이 동시에 아마 작동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로봇 쪽에 대한 밸류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게 되면요. 올해 2분기 내부터는요. 자율주행의 모멘텀까지 같이 밸류 체인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는 제2공장 완공이 지금 완료가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 인도 시장 고성장이 만약에 이어지는 그 환경에서 혹시라도 공장 가동이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지역 성장의 무게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이미 제어랑 CC의 결합 효과도 갖고 있고 반복적인 매출 구조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로봇 액추에이터의 모멘텀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벤트적인 부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인도 제2공장 완공까지가 다 마무리가 되면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의 밸류체인 세 가지의 모멘텀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빗발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변수들은 뭐가 있냐? 수익성을 보면 되겠죠. 분기 수익성입니다. 자, 일단은 분기 수익성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이 관세 정책 변동, 그리고 일회성 품질 비용 같은 비용이 재발을 하면요. 성장 체감보다 마진 변동성이 먼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리포트 숫자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딱 놓고 보면요. 지금 증권사들에서 목표치를 내놓은 부분들을 보세요. 현재 대신증권이랑 KB, 메리츠에서 내놓은 목표가를 딱 놓고 보면요. KB가 82,000원대 내놓았죠. 그리고 대신이 얼마 내놨습니까? 87,000원, 메리츠가 76,000원대의 목표가를 현재 내놓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신증권은 뭐예요? 매수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세 곳의 목표가 단순 평균으로 딱 놓고 보면요. 대략 한 82,000원대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목표가 간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화 속도가 얼마나 선반영이 되냐.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거죠. 다른 쪽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로봇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의 속도가 빠르게 붙으면 빠르게 붙을수록 아마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 의견, 리포트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 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봇 쪽에 대한 수주, 실적 기여, 비용 안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리스크를 하게 되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요. 관세 정책, 뭐 로봇 수주 지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같은 방향으로 확인이 되면 리레이팅에 대한 속도도 가속이 가능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투자 전략을 우리가 꼭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 HL 만도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매우 좋다. 매우 좋은 기업이고 눌리면 눌릴수록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에 많이 올라온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외적인 분들은 뭘 사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그 다음 말해주는 그 영상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 움직일 타이밍이에요.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요. 쉴 땐 쉬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다?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 좋을 때는요. 돈 벌어야죠. 여러분들도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고요. 제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좀 여러분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